이 영상을 끝까지 그리고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보신다면 주린이 탈출 그리고 상식 하나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큰 통찰과 계좌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제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피터 린치의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 책과 저의 인사이트를 더해서 총 7장에 걸쳐서 여러분의 내공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배 오를 10루타 종목 찾기. 우리가 유튜버나 전문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죠? 거의 90% 이상 의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종목을 찾는 게 100배 더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말이 틀릴지도 모른다. 맞더라도 그 사람이 또 언제 팔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주위에 더 좋은 정보가 널려 있다는 겁니다. 우린 누구나 회사를 다니죠. 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요. 우리의 회사 혹은 우리의 거래처, 갑자기 매출이 급증합니다. 뭐 때문에 급증했는지, 어떤 업종에 사람들의 돈이 몰리고 있는지, 누구보다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투자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터 린치가 그랬던 것처럼 아내가 좋아하는 스타킹 회사에 투자했더니 7배를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몰리는 상품, 매출이 증가하면 실적이 함수인 주가는 저절로 따라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TV는 절대 안 보는데 갑자기 내가 TV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너도 나도 다 그 드라마 이야기만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이 드라마 클립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럼 이걸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작사, 배급사, OTT 회사, 투자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그 브랜드 네임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 기업, 그리고 나와 친구가 만나면 항상 먹는 커피, 그리고 주위에 갑자기 늘어나는 자동차, 전기차, 모두 엄청난 투자의 기회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복잡한 기업 분석, 전문가, 유튜버들의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위에서 보험료가 상승을 했어요. 보험회사 주가가 오릅니다.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건설업체에서 일하는데 납품받는 시멘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네? 시멘트 공급업체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유가가 급등합니다. 이번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워런 버핏이 옥시덴털을 엄청나게 매입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전국의 자전거 도로가 쩍갈리죠. 그때 자전거 회사들 몇 배 이상 올랐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매출이 급등할 수 있는 그 변곡점, 그때를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택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건설회사 주가가 급증을 하죠. 그리고 여름만 되면 에어컨 회사, 그리고 황사가 올 때쯤 되면 마스크, 공기청정기, 이런 제조업체들이 주가가 올라요. 또 일반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그 제조회사들, 애플, 삼성, 주가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청업체들, 주가는 급증을 합니다. 몇 배에서 몇십 배 이상 주가는 급등을 하죠. 또 이번에 이정재 배우가 오징어 게임으로 나무주연상을 탔죠. 이 오징어 게임, TV를 안 보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넷플릭스 가입해서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제작사,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 회사들, 이때 주가가 어떻게 됐죠? 급등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제품의 공급자이자 소비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무실에 앉아서 기업 분석만 하고 있는 증권사 전문가들 혹은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 초기에 투자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추세가 길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피터 린치가 투자했던 아내가 좋아하는 스타킹 회사, 첫 해 혹은 두 번째 해, 이때 놓쳤더라도 세 번째 해에만 사더라도 3배 이상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위를 보는 트렌드, 제품, 사람들의 관심, 돈의 흐름, 여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이거를 투자로 연결하는 눈, 저는 멀티플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갖춘다면은 특별한 주식에 대한 큰 높은 지식이 없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주식 투자의 핵심이다. 왜일까? 자,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합니다. 이익이 증가를 해요. 이 얘기는 주가도 같이 증가를 할 거란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익 곡선은 주가 곡선과 함께 다닙니다. 하지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기 전에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해서 먼저 올라가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다시 급등을 했는데 주가가 급등한 이후 언택트 기업들 이익이 급증을 해요. 즉 바닥에서 급등을 한 급반등을 한 그 주가는 그 언택트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를 미리 선반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업의 3달 뒤, 6달 뒤, 1년 뒤에 이익, 매출의 규모,
증가 속도, 이거를 내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다면 지금 미리 투자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 분석 별게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보고 PER, PSR, PBR, ROE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스타킹 신어보기, 그리고 커피 마셔보기, 옷 입어보기, 자동차 타보기, 영화 관람하기, 이런 우리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기업 분석의 소스, 우리가 소비자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기업 상품 정말 괜찮아. 가격도 정말 싸네. 나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써본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입소문을 내고 있어. 그렇다면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왜? 매출은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즉 우리는 이런 기회를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보다 먼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책상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던킨 도너츠를 $10에 발견할 때 소비자는 먹어보고 되게 맛있다. 자주 먹게 될 것 같은데 만족도도 높아. 그렇다면 소비자는 던킨 도너츠 주가가 $2일 때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유튜버 이야기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곧 내가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들만이 가진 장점이 있죠. 어떤 종목을 사면 되고 사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없어요. 종목 숫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5종목을 가지고 있던 10종목을 가지고 있던 20종목을 보유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간섭하지 않는다. 또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투자가 위험한 시기라고 느껴진다면 투자를 안 하면 돼요. 하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시기랑 무관하게 무조건 돈을 굴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하고 싶지 않을 때,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투자 비중에 대한 제한, 성장주에 100% 투자하고 싶거나 우량주에 투자하고 싶거나 배당주에 투자하고 싶거나 현금을 90% 보유하고 싶다거나 현금 비중 없이 100% 주식만 사고 싶다거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죠. 그리고 내가 보유한 주식을 언제 현금화해야 된다. 이런 제한도 없어요. 몇 년, 몇십 년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또 주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시 종목 발굴을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냥 내가 원하는 투자하고 싶은 종목 아무 것에나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들, 전문가들은 다르죠. 내가 산 종목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설득이 가능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카카오에 투자해서 2배 이상 벌었던 한 여성분, 투자 이유를 물어봤더니 카카오에 투자한 이유, 바로 캐릭터가 귀여워서였다. 증권가 전문가들이 이런 이유로 카카오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전문적인 내용으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제한들이 없다. 즉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을 찾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전문 지식 없이 시장을 맞추는 방법.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칵테일 파티 이론. 피터 린치가 고점과 저점에서 대중의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화랑일 때, 고점일 때 너도 나도 주식 이야기를 해요. 칵테일 파티에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 주위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누구나 전문가가 되죠. 이 종목 이래서 사면 안 되고 이 종목 이래서 좋고 이 종목은 이래서 안 좋고 종목 추천 너도 나도 합니다. 전문가가 우스워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쓸어 넣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점 너도 나도 주식 이야기밖에 안 해요. 하지만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 키워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주식 관련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확 빠졌죠. 또 이런 시기에는 칵테일 파티에 증권, 주식 전문가가 있다. 주식 이야기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람들 근처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리고 주식에서 돈을 빼죠. 주식시장은 대중의 행동, 심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칵테일 이론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들, 고점인 시점, 사람들은 환희에 차죠. 너도 나도 주식을 삽니다. 투자하지 않던 할머니, 대학생, 너도 나도 시장에 참여해요. 그리고 신문기사, 긍정적인 기사로 도배가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해서 저점에 있는 공포의 구간, 이때는 증시에서 자금이 빠지죠.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시기에 신문기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기사 일색이에요. 부정론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다. 주가 더 빠질 거다. 굉장히 무섭죠.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대라는 거예요. 시장은 반대다.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시기는 주식을 모아가야 할 때고,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주식을 분할로 매도해야 하는 시점이다.
1장과 2장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전문가, 유튜버도 포함이 되겠죠? 전문가의 기술이나 지혜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라.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육 다 받았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센스만 있다면 주위에서, 직장 생활에서, 내 소비 활동에서, 그리고 내가 관심 갖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앞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 제품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만 갖고 있더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발견하고 확인하지 못한 기회, 레이더 밖에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에 큰 기회가 있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 기업들 10배, 20배, 30배 이렇게 못 가죠.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레이더 밖에 있는 중소업체들 크게는 100배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우리 생활에 대한 관심 여기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라. 내가 잘 아는 기업, 이 기업이 뭘 하는지, 뭘 파는지,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괜찮은지, 앞으로 매출 확장성이 있는 회사인지 이런 걸 알고 나서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의 단기 등락을 무시하라.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무슨 주식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주식 단톡방 이런 데 들어가서 오늘 프리장이 떨어졌니, 올랐니, 이 종목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왜 떨어졌니, 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이나 커뮤니티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른다고 하고 떨어진다고 하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나요? 절대 아니에요.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시간 낭비할 시간에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공부 한 자 더 하자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심지어 하루하루의 등락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이 어렵다, 위험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주식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 남의 얘기 듣고 큰 손실만 본 분들, 리딩방 가입하고 커뮤니티 들어가고 유튜버 이야기 듣고 투자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주식이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여요. 하지만 정석대로 주식의 원리를 알고 주식을 공부하고 나만의 기준을 세운 분들은 주식이 쉽습니다.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수학 공식과도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하고 또 과거에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과거대로 움직인다면 이번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10번 중에 6번, 7번 이길 수 있는 투자 방식이 나한테 있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좌, 자산은 무조건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매우 크죠. 하지만 이 변동성이 위험, 리스크와는 다른 개념이란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변동성을 잘 이해하고 그 리스크를 우리가 잘 대비하고 해지할 수만 있다면 그 큰 변동성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몰빵하지 말자. 내가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말자. 남 얘기 듣고 투자하지 말자. 내 기준대로 투자하자. 10번 중에 6, 7번, 7, 8번 이길 수 있는 투자 방식, 내 수익 모델을 꼭 만들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7번이 아니라 6번, 주식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겠죠. 경제를 예측해도 소용이 없다. 수많은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 몇백억을 갖고 있다는 슈퍼개미.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항상 맞나요? 워런 버핏이 말합니다. 자신은 주가를 예측하지 않는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또한 경제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 전제를 깔고 가요. 무조건 나는 틀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렸을 때 대응 방법을 마련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A 그리고 B가 있습니다. A라는 방향으로 경제가 갈 것 같아. 혹은 B라는 방향으로 경제가 갈 것 같아.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죠. A에 베팅합니다. 그런데 A가 아니라 B였어요. 그럼 A에 몰빵한 사람은 망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A에 베팅하더라도 A가 틀렸을 때 대응 방법, B로 갔을 때의 대응 방법을 미리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 주식은. 주식시장의 단기 방향을 예측해도 소용없다. 중장기적인 큰 흐름도 보기 어려운데 당장 몇 시간, 오늘 내일, 일주일 뒤 정확한 흐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어려워요. 하물며 일반 대중,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주식 투자의 핵심 원리, 공식을 가지고 이걸 공부해서 원리대로 그냥 투자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측이 아니라 공식, 원리대로 투자를 반복하는 겁니다. 주식의 장기 수익률은 채권보다 높고 비교적 예측하기 쉽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률 굉장히 높습니다. 테크니컬하게 굴리는 사람보다 오히려 지수에 투자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물론 이런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을 비교적 예측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또 일반인은 투자 전문가보다 훨씬 먼저 흥미로운 기업이나 제품과 접촉한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갖고 있는 이 메리트, 장점,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장기 투자 잘못하면 망한다. 혹자가 말하죠. 그냥 좋은 주식 사서 장투하면 땡이야. 하지만 틀렸어요. 시장에는 장기 투자해도 되는 종목과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먼저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주식의 6가지 유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입니다. 우리는 크게 이 정도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성장주, 우량주, 경기순환주. 먼저 고성장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죠. 연 20에서 25% 이상, 중소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대형 우량주, 중간 정도의 성장, 연 10% 정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또 저성장주는 낮은 성장, 매출과 고객 확장이 어려운 그런 기업이나 업종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바로 순환주입니다.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죠.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운 좋으면 버는 거고 운 나쁘면 망해요. 항공, 타이어, 철강, 화학, 자동차, 건설, 반도체, 특히 우리나라 시총 3위 반도체가 잡고 있죠. 이 반도체가 사이클주라는 거예요. 다행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순환주이기도 하지만 대형 우량주이기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가전제품도 팔고 스마트폰도 팔고, 물론 반도체 비중이 높긴 하지만 사업이 다각화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사이클에 의한 이 진폭이 크다는 특성이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길게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죠. 대형 우량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사이클을 탑니다. 반도체의 영향이죠. 현대차, 자동차 산업, 특히 환율, 경기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원료인 철강, 철강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묶이겠죠. 이렇게 큰 진폭의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여기 고점에 물린 사람은 본전 올 때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물론 현대차도 점차 체질이 변해가고 있죠. 전기차 기업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점유율과 기술력을 높여가면서 이런 사이클주의 특성뿐 아니라 대형 우량주의 특성이 점차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현대건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폭이 매우 크죠. 만약에 내가 여기 물렸는데 장기 투자하면 본전 오겠지. 지금까지 존버한 분 본전 왔나요? 안 왔죠? 이게 경기 순환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주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경기는 이렇게 호황, 불황, 회복, 침체, 반복을 하면서 사이클을 탑니다. 주가는 여기에 선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운이 좋고 내가 경기 호황에 초입, 잡아낼 수 있으면, 여기서 투자할 수 있다면 이 진폭을 다 먹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운이 나쁘고 내가 잘 모르고 고점에 물렸다면 내 본전까지 오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수 있다. 혹은 운 나쁘면 본전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죠. 고점에 물렸는데 지금 10년 넘도록 본전 구경 못하는 그런 경기 순환주,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 경기를 타기 때문에 유가, 철강 가격, 수출의 추이, 해상 운임, 시멘트 원료 가격, 집값 사이클, 그리고 금리 사이클, 경제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서로 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순환에 따라서 출렁인다. 그리고 경기를 선반영한다.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주가는 미리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순환주 투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잊고 지내면 망합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본전 기다리면 언젠가 오겠지. 본전에 매도 걸어두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버틸 거야.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 없는 장기 투자는 망할 수 있다. 순환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거예요. 특히 국내 코스피 순환주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돈 버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와 사이클, 선반영을 꼭 기억하자. 주가는 경기, 그리고 매출 증가, 이익,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 정도 선반영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최악이야. 인플레이션 최악, 금리를 또 올린다네? 유가는 또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안 되겠다. 주식 팔아야겠다. 지금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뒤를 내다보고 이때 상황이 좋아질 거라면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지금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망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대중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이 항상 엇박자가 나죠.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저점에 손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기 사이클의 주가가 선행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수 매도에 있어서 어리석은 목표들, 2배 되면 판다, 2년 뒤에 판다, 10% 하락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근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신다면 보다 현명한 매매 기준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먼저 2배 되면 판다. 고성장주예요. 10배 오르면 어떡하실 거예요? 평생 큰 수익은 못 보는 투자 방식입니다. 순환주를 고점에 샀다면 다시 한 사이클이 돌아서 본전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2배는커녕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거죠. 본전도 못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2배에 못 가고 1.5배 갔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조건 이런 목표만 가지고 그냥 지금 내가 10,000원에 샀으니까 20,000원에 매도 걸어두고 안 볼 거야. 이런 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장기 투자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경기 사이클 저점이 될지 고점이 될지 누가 알까요? 경기 순환주 1년 뒤가 고점이고 이후로 경기가 빠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경기 순환주 고점에 사서 물렸다면 2년 뒤 파는 것 의미가 없죠. 그리고 역성장, 회생주, 주가가 계속 빠지는 과정에 있는 주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2년 뒤 2배 오르는 게 아니라 반토막, 반의 반토막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 하락하면 손절한다? 저점 분할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량주라면. 그리고 마이너스 10% 딱 찍고 손절했는데 바로 반등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절한 다음에 2배가 오른다면. 물론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기준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 자체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어떤 분이 손절을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투자에는 손절하는 투자와 손절하지 않는 투자가 있어요. 우량주, 내가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기업 가치는 빠진 게 없어요. 근데 시장이 하락했다. 저평가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분할로 이렇게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한 기업에 기업 가치가 훼손됐어요. 그럼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5%라도 마이너스 30%라도 손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투자 비중이 너무 커. 몰빵이야. 이런 경우에도 리스크 해지는 필요하겠죠. 손절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분할 매수로 처음부터 접근하려고 했다면 그리고 우량주라면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이런 기준을 놓고 나는 기준대로 투자하는 원칙대로 투자하는 사람이야. 나의 투자 원칙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갖 유형의 주식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식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말씀드린 순환주에 대한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이라면 제 고정 댓글에 달아드린 제 주식 투자 강의, 온라인 강의 링크 제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장, 완벽한 종목 찾기. 피터 린치가 말하는 완벽한 종목이란 무엇일까? 물론 지금 시대와는 특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따분하거나 우스꽝스럽다. 이 근거는 그냥 단순한 사업을 하는 회사일수록 좋다는 의미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굉장히 세련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업들보다 우직하게 단순한 사업을 꾸준하게 하는 기업이 좋다는 의미예요. 또 사람들은 이름이 세련된 종목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따분한 사업을 한다. 캔과 병뚜껑을 만드는 코크앤실, 그리고 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렌터카, 그 렌터카를 제공하는 에이전시 렌터카 업체. 정말 단순하죠. 이런 회사들에는 증권가 전문가들이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에 뛰어난 내용이 알려져서 어쩔 수 없이 증권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미 그때는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익이 많이 나고 재무 상태도 건전하면서 따분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런 회사 주식은 헐값에 저가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유행을 타고 주가가 급등을 할 때 유행을 쫓는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혐오스러운 사업을 한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사업이겠죠. 하지만 이런 사업일수록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사업,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업일수록 고마진,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는 꼭 전기차에 투자해야 돼. 2차 전지에 투자해야 돼.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야 돼. 고정관념을 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기업 분할된 회사, 대규모 모기업들은 기업 분할된 자회사가 공경에 처하거나 잘못돼서 모회사 평판에 흠집이 나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기업 분할되는 회사는 보통 재무제표가 건전하거나 독립된 회사로 성공할 요건을 갖춘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모회사의 가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 50짜리 자회사가 떨어져 나가면 50과 50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이 두 기업 시총의 합이 100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모회사 LG 화학, 이런 케이스였죠.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애널리스트들이 조사하지 않는 회사.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가 되거나 어떤 조건을 갖춘 회사들, 이런 기업 위주들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큰 상승의 기회, 이런 회사에 널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성장 정체 업종. 고성장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빠질 때도 급격하게 빠지죠. 성장이 정체됐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꾸준한 배당을 주면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고성장 업종 같은 경우는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주가 급락, 반토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성장이 정체된 업종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느 정도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현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의 내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틈새를 확보한 회사, 다른 회사들이 만들 수 없거나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있죠. 이거는 소비자인 우리, 투자자인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기회를 잡기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라면, 내가 다니는 회사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 업종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면 좀 더 찾아내기가 쉽겠죠. 아무나 할 수 없는 틈새 시장을 노리고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바꾸는 회사, 엄청난 기술력으로 틈새 시장을 독점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를 눈여겨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제품을 구입하는 회사, 사람들이 계속 산다는 건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입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럼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이 완성이 됩니다. 주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특히 그 기술이 독점적인 기술이거나 아주 뛰어난 기술이거나 누가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기술이다. 규모적인, 기술적인 그런 경제적인 혜자를 갖고 있다면 그런 기업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기술력이 높을수록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많은 매출을 쉽게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마진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마케팅 비용, 운영 비용,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경쟁력은 더욱더 올라갈 겁니다.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익은 더 급증할 겁니다.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회사, 내부자, 대주주가 지분을 높인다. 임원들, 직원들이 주식을 산다. 자기 회사 주식을 왜 살까요? 앞으로 좋아질 게 눈에 보이니까. 그 회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바로 내부자죠. 내부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그 회사 주식을 사고 있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잘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부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는 회사는 절대 단기간에 파산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회사, 불안정한 회사, 파산할 것 같은 회사, 내부자들이 주식을 살까요? 절대 아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CEO나 임원들도 좋아요. 하지만 직원들까지 자사주를 사고 있다면 눈여겨보자는 거예요. 내부자가 주식을 샀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반대로 내부자가 주식을 판다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좋게 볼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의심은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사주를 매입한 회사, 애플, 구글,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자사주 매입 엄청 하죠. 소각까지 합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요. 이에 더해서 배당금을 인상한다던가,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던가,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던가, 기업을 인수한다던가, 굉장히 좋은 호재성 이슈들이죠. 의미 없는 다각화가 아니라 내 본업에 충실하면서 의미 있는 방향으로 피봇을 하고 있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면에 좋지 않은 주식, 제2의 암흑에 핵심적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흉내만 내는 기업들이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만년 2위, 3위에 머무르다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핵심 경쟁력,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또 실제로 어떤 누군가 어떤 주식을 제2의 모모다 라고 추천하게 되면은 그 모방 주식뿐만 아니라 원래 주식마저 전성기가 끝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소문줄을 조심해라. 엄청난 대박 아이디어다. 대박 기술력이다. 엄청나게 스토리를 펌핑 시킵니다.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화려해요. 하지만 내실은 없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스토리만 있고 실체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니콜라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니콜라가 아니라 초기의 니콜라, 거짓말도 많이 하고 공장이 있니 없니 이슈들이 많았죠. 하지만 스토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주가는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소문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실적을 본격적으로 낼 때까지는 투자 비중을 크게 가져가면 위험합니다. 물론 그 회사가 미래에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2010년도 초반에 사기꾼 소리 듣고 있을 때 그때 투자했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엄청난 수익을 받겠죠.
하지만 이거는 결과론적이라는 거죠. 잘 됐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사기 기업이었다면, 그때 내가 테슬라에 몰빵했다면 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니콜라도 실적이 없는 상태였죠. 이렇게 스토리만 있을 때는 기대 수익률도 물론 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해야 돼요.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에 스토리만 있는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실체가 있는지 이거를 꼭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휘둘리는 회사, 고객사가 하나로 집중돼 있고 그 회사에 휘둘리는, 즉 을인 거죠. 몇몇 소수 고객들에게 의존도가 너무 높다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약이 취소되거나 납품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되거나 그 분야의 입지 그리고 경쟁력,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불안정성은 이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름이 멋진 주식을 조심해라. 이번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스토리만 있는 주식들, 특히 이름이 아주 멋집니다.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 이런 기업에 몰리죠. 스토리가 화려하니까, 이름도 화려하니까. 하지만 실적,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꼭 검증을 하자. 자, 3장 4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투자하는 주식의 속성과 구체적인 투자 이유를 파악하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뭘 하는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매출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투자하자는 거죠. 주식의 유형을 분류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경기 순환주, 우량주, 성장주, 자산주, 회생주,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성을 모른 상태에서 무조건 장기 투자만 한다던가, 본전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던가, 몇 프로 떨어지면 그냥 손절하겠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은 주가 움직임이 작고 소기업은 주가 움직임이 크다. 당연한 이야기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입니다. 항공모함이에요. 반면 소기업, 작은 돛담배죠. 파도 한번 치면 훅 날아갑니다. 안정성은 떨어져요.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기동성도 매우 높아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굉장히 빠르게 선회가 가능하고, 낮은 파도, 적은 동력으로도 배가 쉽게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변동성은 높다. 기대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 주가는 회사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익의 규모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버슈팅, 언더슈팅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익이 이렇게 가더라도 주가는 오버슈팅 할 수도 있고 언더슈팅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면서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제품, 이 제품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 그 제품이 얼마나 팔릴 수 있을지, 이 회사는 그 매출로 얼마나 큰 규모의 매출 성장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큰 캐파를 갖고 있는지. 제품은 정말 좋은데 생산할 역량이 안 돼요. 생산 규모가 너무 적어. 매출 확장에 한계가 있겠죠. 연성장률이 5, 60%인 기업은 경계하라. 1년에 20, 30% 성장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5, 60% 성장을 한다? 오히려 불안정한 회사일 수도 있거나, 이 성장에 뭔가 거짓이 섞여 있거나, 혹은 그 성장이 진짜더라도 그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지금 투자하기엔 너무 늦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이 리턴도 좋지만 하이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자. 인기 업종의 인기 종목을 피하라. 사람들의 돈과 관심이 몰리는 종목, 업종, 보통 성장주인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한창 유행했던 로봇, NFT, 메타버스, 엄청난 돈과 관심이 몰렸죠. 하지만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이 주가는 크게 튀어올랐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하는 거죠. 실제 성장 산업이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요. 스토리로 일단 한번 올랐다가 푹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너도 나도 이 기업, 이 산업, 이 업종을 외치고 있다면 일단 의심하고 보자. 지금이 혹시 투자하기 늦은 때는 아닌지, 혹은 이 산업 자체가 가짜 성장, 가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실체 없는 기업은 아닌지 일단 의심해 보자는 거예요. 사업 다각화를 믿지 마라. 대개 사업 다악화로 드러난다. 사업 다각화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테슬라가 전기차만 만들다가 배터리도 만든다. 수직적 다각화가 되겠죠. 어쨌든 연관 산업으로 다각화를 하는 거예요. 피봇을 하는 거죠. 그런데 라면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휴대폰 산업에 뛰어든다. 농기계 만들던 회사가 식음료 사업에 뛰어든다. 전혀 관계가 없죠. 물론 사업 보고서는 그럴듯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실제 이 회사가 가진 경쟁력이 뭔지, 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모한 도박은 결코 보상받지 못한다. 이거는 주식시장의 원리이자 진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사위 6이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운 좋게. 하지만 이 6이 던지는 족적 계속 나올까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올 확률은 반드시 6분의 1로 귀결이 됩니다. 도박, 의미 없는 몰빵,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정보 제공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부유하며 최근 정보가 정확했더라도 그의 정보를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 유튜버, 전문가들 이야기 듣지 말자는 거예요. 따분하고 평범하며 증권가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단순한 회사에 투자하라. 말씀드렸죠? 비성장 업종에서 적당한 속도로 성장하는 회사가 이상적인 투자 대상이다. 너무 높은 성장도 오히려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틈새를 확보한 회사를 찾아라. 공경에 빠진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경우 재무 상태가 건전한 회사를 고르고 은행 부채가 많은 회사를 피하라. 부채가 없는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금융위기, 경제위기, 회사의 부도, 원인이 뭐죠? 빚, 부채예요. 부채가 없다면 망할 일도 없다는 거죠. 부채 비율이 200%, 100%. 물론 업종에 따라서 이건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 부채 비율인지 이건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부채 비율이 100%, 200%그 아래로 낮다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망할 염려는 없다. 반면에 부채 비율이 500%, 800%, 1000% 이런 회사 있습니다. 이런 재무제표도 안 보고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상패를 경험하게 되죠. 1차적으로 부채 규모만 봐도 망할 회사를 걸러낼 수 있다. 사장의 경력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회사의 전망을 보고 투자하라. 특히 실체가 없는 스토리만 가진 회사의 경우 그 CEO가 굉장히 달변가, 경력도 화려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말고 실체를 보자는 거예요. PER을 세심하게 분석하라.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면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PER도 순환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PER의 기초 개념으로 보자면 어쨌든 고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그만큼 이익 대비 많이 고평가돼 있는 거니까 그때는 사기보다는 팔아야 될 때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를 찾아라. 회사의 과거 배당 실적을 조사하고 과거 침체기의 이익이 어떠했는지 확인하라. 배당을 꾸준히 잘 주는 회사, 그리고 과거 침체기에도 꾸준한 이익을 냈던 회사. 이 회사는 위기가 와도 안정적으로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과거가 미래를 대변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월급 받는 CEO보다 지분을 많이 보유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가 낫다. 꼭 이런 건 아닙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월급 받는 CEO가 많이 있죠. 하지만 실제 그 오너가 운영할 때보다 주가가 더 잘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 항목의 핵심은 뭐냐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라면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판단 기준으로 보자는 겁니다. 주식 연구에 적어도 매주 1시간을 투자하라. 자신의 투자 손익은 계산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지금 주가가 얼마가 더 올랐느니 떨어졌느니 내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1%니 어제 마이너스 5%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6%가 됐느니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쏟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내공을 쌓고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늘리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빌고 하더라도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아요.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실력을 쌓자는 거예요. 의심스러우면 투자를 연기하라. 항상 주식 100%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가진 분들 많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새 종목을 고를 때 적어도 새 냉장고를 고르는 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라. 3만원짜리 인터넷으로 옷 주문할 때는 며칠 동안 고민해요. 근데 투자 몇 천만원, 몇 억 할 때는 그냥 남 얘기 듣고 합니다. 내 소중한 돈을 쉽게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5장 포트폴리오 만들기. 자, S&P 500 지수입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2.5%, 매년 꾸준히 12% 이상의 수익을 내왔다는 거죠.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는 어떨까? 16.6%예요. 이게 코로나 때 한창 올라갔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23%, 24% 이때까지도 올라갔죠. 지금 하락을 했는데도 연평균 수익률 매년 16.6%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미국 지수만 샀더라도 나스닥만 샀더라도 매년 16% 이상의 수익을 내왔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연평균 13에서 17% 수익을 낼 수 없다면 그냥 미국 지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이런 투자의 구루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 잘 나가봐야 연수익률 20% 남짓입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빠질 때 지수보다 높은 수익 올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잘할 자신이 없다면 괜히 이런저런 주식 사고 팔다가 손실만 보지 말고 그냥 지수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을 사잖아요? 사는 순간부터 마이너스예요. 매매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게다가 잘못된 선택, 사고 파는 매매 비용, 또 잘못된 선택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내가 엄청나게 투자 판단을 현명하게 하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주식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수에 투자하는 게 낫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본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속한 종목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정성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낮아져요. 실제 이거는 수학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반대로 속한 종목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안정성은 떨어지는 대신에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터린치의 포트폴리오 배분, 성장주 3-40%, 우량주 1-20%, 경기순환주 1-20%, 현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하나에 몰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터린치가 성장주 투자자로 유명하죠. 하지만 몰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안정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꽃을 뽑아서 잡초에 물 주는 행동 하지 말자. 오르는 종목 팔아서 내리는 주식을 사거나 혹은 반대로 내리는 종목을 팔고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것,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 무조건적인 원칙이 아니라 회사 스토리와 비교한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선택해라. 그냥 무조건 오르는 종목 팔아서 내리는 주식을 산다? 오르는 종목이 더 갈 수 있어요. 반대로 내리는 종목을 팔고 오르는 주식을 산다? 이게 고점이면 어떡해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우량주가 40% 상승한다면 향후 기대할 재료가 없다면 매도 후 덜 오른 매력적인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겠죠.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런 교체 매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주가는 선반영한다는 거, 그리고 순환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경기 사이클의 고점이 될 수 있다면 팔고 나서 다른 매력적인 저평가 우량주를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성장주인데 50%가 올랐어요. 근데 스토리가 수상하다. 그럼 파는 거죠. 주가는 내렸어요. 근데 스토리가 점차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배 오르면 팔겠다. 이런 원칙은 절대 평생 10배 10노타 종목을 가져갈 수 없는 투자 원칙이 됩니다. 또 마이너스 10%에 손절하겠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행위예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적정한 가치를 알고 지금이 저평가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도 됩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절할 상황은 반드시 우리가 미리 정해놔야겠죠. 반드시 기업을 보고 가치보다 낮아지면 더 산다.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 알자. 저평가인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 6장 진정한 매수와 매도 시점은 언제일까? 내 관점이 아니라 유튜버나 전문가 이야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는 절대로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100%예요. 성공 못합니다. 무조건 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 관점대로 투자해야 돼요. 반드시 본인만의 노하우, 본인만의 실력, 본인만의 투자 원칙, 본인만의 수익 모델이 있어야 롱런 한다는 거예요. 북소리 효과라는 게 있죠. 누군가 여기저기서 항상 이야기해요. 여기저기서 북소리가 울립니다. 오른다, 떨어진다, 사라, 팔아라. 지금 고평가다, 저평가다. 근데 전부 다 소음이라는 거죠. 이 북소리는 특히 주가와 반대해서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북소리를 가급적 듣지 않습니다. 듣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특히 신문기사. 신문기사의 특성이 뭐냐면 현재 상황, 대중심리를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특히 그리고 기사를 자극적으로 써서 많은 사람이 보도록 하는 게 기사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특히 주가가 공포 지점에 와 있을 때 자극적인 기사가 많이 나온다. 공포를 조장하고 팔도록 만든다. 손절하게 만든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사, 신문기사, 대표적인 쓸데없는 북소리의 하나죠. 그럼 언제 매도해야 될까? 내가 회사를 매수한 이유가 훼손된다면, 그리고 그 회사의 성장 동력이 훼손된다면, 경제적 해자가 훼손됐다면. 반대로 기업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시장,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그럼 매수 기회인 거죠. 적정 가치보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하락한 거니까, 저평가니까 사야겠죠. 손절이 아니라. 대형 우량주의 매도 시점. 동일 업종 PER이 11배에서 12배인데 지금 이 회사는 15배까지 갔어요. 비싼 거죠. 작년 회사 주식을 매수한 내부자가 없다면 뭔가 이것도 깨림칙하죠. 회사 이익의 25%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부가 현 경제 상황에 취약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다른 건 다 잘 나가요. 하지만 반도체가 사이클 끄트머리를 타고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부가 아무리 잘 나가도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거예요. 또 회사 성장률 하락 중에 원가 절감으로 이익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원가 절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고로 주가도 빠질 것이다. 고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도 시점을 참고하시면 돼요. PER이 터무니없이 올라간다. 테슬라가 예전에 PER 90배, 100배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익 성장률 대비 매우 높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빠졌습니다. 지난 분기 동일 점포 매출이 3% 감소했다. 신규 매장 실적이 실망스럽다. 주요 임원이나 핵심 직원 여럿이 경쟁사로 이직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과장된 스토리를 내세우면서 쇼를 하고 있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 순환주 매도 시점, 제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경기 사이클이 끝나감을 알리는 신호죠.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수요 감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쌓여가는 재고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진다. 노조가 지나친 요구를 멈추지 않는다. 회사가 환상적인 새 공장을 짓기 위해 지출 예산을 2배로 늘렸다. 순환주 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아져요. 지금 규모로는 이 수요를 감당을 못해. 그럼 공장을 늘립니다. 시설을 늘려요. 투자를 늘립니다. 그럼 공급이 급증하겠죠? 수요는 줄어들어요. 시설은 늘렸는데 수요는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 제품의 가격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까지 수요가 떨어졌다면,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때부터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순환 사이클이에요. 회사가 환상적인 새 공장을 짓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것, 그만큼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경기 순환 사이클의 최고조에 달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끄트머리일 가능성이 높다. 원가 절감 노력에도 해외 제조업체와 경쟁에서 밀린다. 그리고 마지막 7장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신 분이라면 미래에 정말 주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농후한 분들이에요.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가장 위험한 생각 12가지.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더 안 내릴 거야. 주가의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특히 주가는 실제 가치보다 언더슈팅을 합니다. 또 오버슈팅도 하죠. 고점과 저점을 맞추기 어려운 게 바로 그 이유예요. 1층이 바닥이라고 생각한 순간 주가는 지하를 파고 내려갑니다. 바닥에 잡을 수 있다.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략적인 바닥을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항상 잡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에 의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그 확신에 차서 몰빵을 계속한다면 9번 맞더라도 한 번 틀리는 것에서 내 전재산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는 못 올라. 1번과 마찬가지죠. 헐값인데 얼마나 손해보겠어. 주가가 싸다고, 많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경쟁력이 살아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력 없다.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아무리 싸져도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 반드시 돌아온다. 본전 심리가 있죠. 내가 여기 물렸어요. 본전 반드시 다시 올 거야. 지금 1, 20년 동안 본전 구경 못하고 자기 전 재산이 여기 묶인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 지인분도 이런 분이 있어요. 반드시 본전 올 거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이 동트기 직전이 아니라 밤 한가운데일 수도 있습니다. 10달러까지 반등하면 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2배 오르면 팔 거야. 50% 오르면 팔 거야. 이 확신은 누가 주는 거죠?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에 의해서 투자해야 된다. 걱정 없어. 보수적인 주식은 안정적이야. 미래의 성장 동력을 봐라. 그리고 성장 동력이 없다면 독과점 업체이기 때문에 꾸준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경쟁력, 혜자를 가지고 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야 투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기업이니까, 유명한 기업이니까 투자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주식은 기업을 사는 거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수익을 얻는 과정인 거죠. 조급해서는 절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사지 않아서 엄청 손해봤네.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난 일을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할 판단,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시간이라도 아껴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자는 겁니다. 꽝 대신 닭이라도 잡아라. 아, 이거 못 샀으니까 대신 이거나 사야겠다. 포모 심리. 남들 다 수익 보는데 나만 못 잡았어. 아, 안 되겠다. 주식으로 이번에 상승장 못 잡았으니까 이거 만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사야겠어. 아, 1등주 이거 못 샀으니까 이거 비슷한 주식이라도 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가가 올랐으니까 내가 맞았고 주가가 내렸으니까 내가 틀렸다. 전문가도 그렇고 유명한 투자의 대가들, 구루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주가를 예측해서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한두 번 우연으로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운이 아니라 가능성, 10번 중에 6, 7번 이길 수 있는 투자 원칙, 수익 모델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틀렸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맞았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잔인한 곳이기도 해요. 태평양 한가운데 나는 그냥 플랑크톤 한 마리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거대한 태평양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순응하고 대응하고 자만을 버리고 계속 배워가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차근차근 쌓아가자는 겁니다. 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컨텐츠를 만들고 찍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쉬운 언어로, 쉬운 말로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자면서 혹은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아니면 약속 시간에서 뭔가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반복해서 틈나는 대로 듣고 익히신다면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많이 도움드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승효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